자, 물질관의 변천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자, 과거에 사람들은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 자, 그런데 제일 먼저 거기 탈레스라는 사람이 나오잖아. 네. 자,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탈레스의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아, 틀렸죠? 네. 그래, 틀린 거야.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관심을 가졌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네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했어. 만물의 근원은 물, 불, 공기, 흙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자, 이 물, 불, 공기, 흙에 물은 자 습하지요. 네. 불은 따뜻이지. 공기는 건조해요. 흙은 차가움이에요. 자, 요 네 가지 성질을 더해서 있지 적절하게 조합이 되면 물질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야. 물, 불, 공기, 흙을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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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섞으면은 나무가 되고, 그 다음에 1대 2대 뭐 2대 1로 섞으면 사슴이 되고, 이런 식으로 자, 저 성질을 적절하게 섞으면 다른 물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자, 그래서 발달하게 되는 게 연금술사가 등장을 해요. 자, 연금술사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자, 금이 아닌 물질로 금을 만들려고 했어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구리나 납이나 이런 것들을 막 적절한 비율로 섞어서 금을 만들려고 했단 말이야. 그 당시에도 금은 되게 비쌌거든. 근데 금이 만들어졌을까? 아니요. 안 만들어졌어요. 맞아.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배우는 이제 원소라고 하는 것은 다른 원소로 절대 변하지 않거든. 자, 그러니까 구리가 금으로 될 수는 없다는 얘기지. 자, 만들 수는 없었어. 그 다음 세 번째, 보일이라는 사람이 나왔어. 자, 보일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봐봐.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으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단순한 물질이다. 자, 원소의 개념을 얘기했어요. 원소. 자,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고 기본된 알갱이다. 그리고 더 이상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원소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일이 최초로 원소라의 개념 이거를 도입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네. 자, 그래. 현대적인 원소의 개념을 제시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누가 나오냐면, 자, 라부아지에라는 사람이 나와. 자, 위에서 봐봐. 탈레스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 들어가 있지. 네.
그치? 물이 쉽게 얘기하면은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원소설이라고도 부르고, 자, 탈레스는 일원소설이라고도 불러요. 자,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하는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거다. 또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네 가지를 원소로 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보일은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알갱이가 원소라는 입자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알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런데 라부아제는 물을 분해를 했어요. 물을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된다라는 것을 실험으로 입증을 했어. 자, 그러면 잘 봐야 돼, 여기서. 라부아지에는 이렇게 얘기하겠지. 물은 원소가 아니다. 맞니? 네. 자, 희수야. 네. 그러면 물이 원소가 아닌 이유를 설명하라. 그러면 어떻게 쓸래? 물이 산소와 수소로 분해돼서. 그래, 그게 답인데. 네. 자, 이렇게 쓰면 훨씬 더 좋겠지. 원소는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아야 하는데, 자,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은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쓰는 게 더 정확하겠죠? 네. 그래. 이렇게 해서 물질관이 변천을 했어. 아, 그래서 라부아제는 물은 원소도 아니구나 라는 거를 알아냈어요. 이해됐니? 네. 자, 그 밑에 자, 라부아제가 물을 분해한 실험이 하나 나오지? 네. 네. 그래. 그게 이제 주철관이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주철관은 철이야, 철. 그 철을 가열을 하고 그 주철관 위에서 물을 쭉 부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발생한 산소는 철하고 결합을 해. 그러면 산소는 철하고 결합하니까 바깥으로 안 나오겠지. 네. 네. 그리고 바깥으로 빠져나온 기체가 있는데 그 기체는 수소더라 이런 얘기야. 쌤. 어, 근데 그 기체가 수소인 걸 어떻게 알았어요? 수소는 불을 가져대잖아. 네. 그러면 펑 하고 타는 성질이 있거든. 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물을 만약에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데 수소는 불을 대면 펑 하고 타요. 폭발해 버리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네. 근데 산소는 있지. 꺼져가는 불씨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냥에 불 붙어 있을 때 훅 하고 끄면 불씨만 남지. 네. 그 불씨를 산소 있는 곳에 갖다 대잖아. 그러면 다시 살려요. 성냥에 불이 다시 붙어버린단 말이야. 이런 성질이 있는 게 수소와 산소의 성질이야. 알겠지? 네. 네. 그래. 그래서 역시 물이 원소가 아니라는 걸 알아냈어. 자, 그러면 이제 현대적인 원소는 어떤 개념을 원소라고 하는지 봐봐. 자,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자, 뭐라고 있는지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며 잘 봐야 돼 여기서. 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자, 요 성분 잘 봐. 성분이라고 얘기했어. 이 성분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종류, 가지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개수 아니야, 개수. 개수를 성분이라고 하지 않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 게 개수지. 네. 그리고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 하는 게 종류, 가지수, 성분을 의미하는 거야.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원소라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는 100여 종이에요. 자, 알려진 원소는 자, 100여 종이야. 자, 거기에 118가지다라고 나와 있죠? 네. 네. 100여 종이다 또는 110여 종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 자, 118가지 중에서 이 원소 중에 있지? 자, 90여 가지는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90여 종은 자연계의 존재. 그래서 자연계에서 발견한 거야. 나머지는 인위적으로 합성을 한 거예요. 자, 만든 원소다 이렇게 알면 되겠네.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원소라고 하는 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것들. 수소, 산소, 질소, 철, 구리, 금, 은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모두 원소야. 알루미늄. 이해됐어요? 네. 네. 자,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은 원소로 구성이 돼요.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 알겠니? 네. 자, 여러 가지 원소로 된 것도 있고 여기에는 여러 원소로 구성되기도 하고 물질도 있고 그 다음에 한 종류 원소로만 구성된 물질도 있어요. 자,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다. 자, 그리고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원소들이 뭐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자, 그러면 보자. 여러 가지 원소로 구성된 물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물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수소와 수소와 산소. 산소. 수소와 산소. 그 다음에 자, 또 거기에 뭐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소금, 설탕 이렇게 나와 있지? 네. 자, 소금은 염소와 나트륨으로 구성이 돼 있고 자, 설탕은 산소, 수소로 이루어져 있고 자, 금속 있죠? 금속. 자, 특히 자, 금속 종류에는 철이라고 하는 것은 철이라는 원소로만 알루미늄 펜이나 알루미늄 포일은 알루미늄이라는 금속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도 있고 여러 가지 원소로 구성된 물질도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 생활 주변에서 원소의 이용을 한번 볼까? 자, 첫 번째 수소는 자, 우리 우주선 있죠?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 굉장히 큰 폭발력이 필요하지. 네. 그럴 때 사용하는 이 연료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수소야. 이 수소는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거든. 자, 수소는 우주선 연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산소는 숨 쉴 때. 자, 그래 숨 쉴 때 사용하죠. 자, 모든 동식물이 호흡할 때 사용하는 기체가 산소고 우리 그래서 잠수부의 산소통이죠. 네. 네.
산소통에 이용을 해요. 자, 거기 있는 것들 또 뭐가 나오냐? 철이 있어요. 철은 건축물에 많이 사용돼. 거기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런 거에 많이 사용하겠지? 네. 네. 그리고 다리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많은 철들을 이용하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 금은 귀금속이죠? 네. 네. 귀금속. 그 다음에 헬륨은 혹시 알아? 헬륨 풍선. 네. 풍선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비행선 있죠? 네. 등에 사용하는 게 이게 헬륨이야. 그 다음에 구리는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이 사용돼. 구리. 전선에 많이 사용되죠? 네. 네. 이런 게 원소의 이용이야. 자, 그러면 이용은 이대로 넘어가면 되겠다. 한 장 넘겨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소라고 하는 건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 성분을 알아내는, 즉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어떤 원소들이 있을까? 여기에는 어떤 원소가 있을까? 그치? 원소의 종류를 알아보는 몇 가지 실험이 필요해. 자, 그래서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자,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 몇 가지를 배워보자. 자, 그 중에 첫 번째 불꽃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게 불꽃 반응은 모든 원소를 알아내는 게 아니고 일부의 금속 원소 종류를 알 수 있어요. 자, 일부의 금속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는 거고 모든 원소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특히 금속 원소라 그랬어요. 그러면 비금속 원소는 불꽃 반응 색이 나타날까? 아니요. 안 나타난다는 얘기겠지? 네. 네, 비금속은 안 나타나요. 자, 그래서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실험 특성을 먼저 한번 살펴보자. 자, 이 불꽃 반응의 특징은 거기에 몇 가지가 나와 있죠. 실험 방법이 쉽고 간단해요. 쉽고 간단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질의 양이 적어도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어. 물질 양이 적어도 효과적이에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고체든 액체든 또는 수용액, 물에 녹인 걸 수용액이라고 불러. 수용액 상태로도 실험 가능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고체 소금을 해도 되고 소금물로 해도 돼요. 결과는 같아. 그러니까 물질이 고체여도 되고 이걸 물에 녹여서 수용액으로 만들어도 되고. 알겠지? 네. 그리고 자, 물질의 종류는 달라도 자, 종류는 달라도 같은 금속 원소가 있으면 원소가 포함되면
불꽃색이 똑같아요. 자,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이런 거야. 염화 나트륨하고 질산 나트륨. 자, 이 두 가지 물질은 서로 다르지? 네. 근데 여기에 뭐라는 게 같이 들어가 있죠? 나트륨이. 그러면 요 나트륨 때문에 불꽃색이 똑같겠다. 그치? 네. 자, 그런데 이제 이건 실험의 특징이고, 자, 두 번째 실험 방법이 있어요. 자, 실험 방법은 책에서는 그냥 뭐냐면 도가니에다가 에탄올을 넣고 거기에 물질을 넣고 그냥 에탄올에 불을 붙여도 돼. 근데 선생님은 이 실험 방법은 미크롬선으로 묽은 염산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을 해볼 테니까 봐봐. 자, 실험 방법은 첫 번째 미크롬선이라는 게 있어요. 묽은 염산에 담근 후 자, 증류수로 세척을 하면 돼요. 자, 여기서 묽은 염산에 담근 후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묽은 염산에 담그는 이유는 자, 니크롬선에 묻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자, 불순물을 이렇게 제거한 다음에 니크롬선을 거풀꽃에 넣고 거풀꽃에 먼저 넣으면 안 되지. 니크롬선에 시료, 이거는 물질이에요. 자, 시료를 묻혀. 자, 물질의 양이 되게 적어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그냥 시료를 콕 찍으면 돼. 자, 그 다음에 시료를 묻힌 다음에 미크롬선을 거풀꽃에 넣고 색을 관찰을 하면 돼요. 자, 그런데 또 여기서 거풀꽃에 넣는 이유, 여진아, 네. 거풀꽃에 넣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 불꽃색이 연하, 맞아요. 그거야. 자, 우리가 불꽃에 우리 가스불 있지? 가스불 이렇게 가스레인지에 불 켜면은 이런 불꽃이 있죠? 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불꽃이 두 개로 나와 있어. 속불꽃은 되게 진하고 겉불꽃은 연해요. 근데 불꽃색이 이미 진하면은 어때? 물질의 불꽃색이 잘 나타날까? 아니요. 아니겠지. 그래. 겉불꽃에 넣는 이유는 온도가 높고 겉불꽃이 색이 연해요. 자, 그래서 불꽃색 확인하기가 좋아. 그렇기 때문에 겉불꽃에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불꽃색을 외워야 되겠지? 네. 네, 불꽃색 무조건 외워야 돼요. 자, 외우자. 나트륨은 노란색, 칼륨은 보라색, 그 다음에 리튬은 붉은색, 스트론튬은 붉은색. 진한 붉은색, 그 다음에 구리는 청록색, 그 다음에 바륨이라고 하는 금속은
황록색. 그 다음에 칼슘은 주황색. 자, 이렇게 색깔이 나타나. 그러면 이거는 외워야 되겠죠? 네. 네, 네.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불꽃색을 책에도 리튬하고 스트론튬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거 보이니? 네. 네. 근데 그 위에 리튬하고 스트론튬이 만약에 안 써 있다면 누가 붉은색이고 누가 진한 붉은색인지 확실히 차이가 나? 아니요. 아니요. 안 나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또 배우냐면 스펙트럼을 배우는 거야. 자, 스펙트럼은 불꽃색이 비슷해도 있죠? 구별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켰을 때 나타나는 빛의 띠예요. 자, 분광기라고 하는 거는 빛을 나누는 기기, 이걸 분광기라고 불러. 자, 그래서 우리가 스펙트럼의 종류는 세 종류가 나타나는데, 자, 그 세 종류 한번 볼까? 자, 스펙트럼 종류는 첫 번째 연속 스펙트럼. 자, 연속 스펙트럼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지개죠. 네. 무지개가 연속 스펙트럼인데 빨강부터 해서 보라색까지 연속으로 나타나. 알겠죠? 네. 그런데 두 번째 흡수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에서 자, 군데군데 검은 띠가 나타나요. 자, 그런데 이제 선 스펙트럼이 있어. 자, 선 스펙트럼은 검은 바탕에 자, 밝은 띠가 군데군데 나타나요. 알겠니? 네. 자, 이거를 선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데, 자, 우리는 선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물질의 원소를 알아내는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여기 보세요. 선 스펙트럼을 이용한 원소의 확인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하면 돼. 자, 선 스펙트럼은 무엇을 이용하는 거냐면 자, 불꽃 반응에 불꽃색을 스펙트럼으로 관측을 하잖아. 그러면 관찰했을 때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거든. 네. 자, 그랬을 때 확인하는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소마다 나타나는 선의 수가 달라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원소마다
나타나는 선의 위치가 달라요. 자, 위치가 다르잖아? 그러면 색이 달라져요. 나타나는 색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소마다 나타나는 선의 굵기가 달라요. 그래서 원소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됐니?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예를 하나 선생님이 들어볼 테니까 봐봐. 예. 자, 어떤 원소에 A라고 하는 원소는 자, 이런 선이 나타났다고 그래. 자, 그런데 B라고 하는 원소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게 B라는 원소야.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원소는 자, 여기에 그 다음 자,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어떤 물질, 뭔지 모르는 물질 속에는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보자. 자, 이 물음표 속에 있는 물질은 어떤 원소일까? B하고 C 합친 거. 그렇지. B하고 C가 합쳐져 있는 혼합되어 있는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 이렇게 해서 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거야. 이 선 스펙트럼은 굉장히 유용하게 불꽃색이 비슷해도 알 수가 있어요. 알겠니?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봐. 자, 물의 전기분해 나와 있니? 네. 그래. 물의 전기분해. 아까 라부아제가 물을 우리가 주철관에 부어서 자,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므로 원소가 아니구나 라는 걸 확인했다 그랬지? 네. 자, 그래. 자, 요거 알아둬야 돼. 물을 전기분해하잖아. 그러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데 자, 여기에서 수소는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을 해요. 그리고 산소가 플러스 극에서 발생을 하고 부피비가 2대 1로 나와요. 그러니까 수소가 2mm 발생하면 산소는 1mm 발생한다 이런 얘기가 되지. 그래. 요거 꼭 기억해도 물을 전기분해하면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 플러스 극에서 산소 부피비는 2대 1이다. 이해됐어요? 네. 네. 자, 그리고 수소는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불을 대면 어떻게 된다고? 정하고 탐다. 펑하고 턴다 그랬지? 네. 그리고 자, 산소는 꺼져가는 불씨를 살린다. 다시 살린다. 불씨를 살린다. 요거를 알아두면 돼. 그게 요 실험에 대한 얘기네. 그 다음에 탐구 B를 볼까요? 자, 거기에 원소의 불꽃 반응해가지고 물질을 도가니에 넣고 에탄올을 떨어뜨린 다음에 바로 그냥 불을 붙였지? 네. 네. 그렇게 해서 불꽃색 나오는 걸 실험할 수도 있어. 근데 그 밑에 이렇게도 실험해요 라고 나와 있는 어때? 희수야, 그 밑에 이렇게도 실험해요 라고 나와 있는 거 보여?
어딘지 찾고 있어요. 거기 바로 밑에 있잖아. 찾았어요. 거기 토치 해놓고 미크롬선 갖다 대서 불꽃 반응 확인하는 그림 나와 있죠? 네. 그게 아까 선생님이 실험 설명한 거야. 미크롬선을 묽은 아. 염산에 담그는 이유는 묽은 염산에 묻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알겠죠? 네. 네. 그리고 겉불꽃에 넣고 실험하는 이유는 온도가 높고 불꽃이 색이 연하기 때문에 불꽃 반응색을 확인하기가 쉽다. 알겠죠? 네. 네. 자, 그러면 거기까지. 희수 질문 있어? 없어요. 여진이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시다. 자, 쭉 넘어가. 원자와 분자라는 게 나와. 자, 원자와 분자로 넘어갈 거야. 이제 원자. 자, 원소하고 원자. 자, 이거 혼동하는데 주로 이거 있지? 학교 선생님들도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자, 근데 원소는 잘 봐. 아까 우리가 가지수, 종류, 성분이라 그랬지. 네. 근데 원자는 개수를 따지는 거예요. 개수. 자, 우리 학교에 이런 지구라는 학교가 있다고 보자. 네. 지구라는 학교에 반이 여러 개가 있어요. 금반, 은반, 구리반, 철반 이렇게 했다고 보자. 자, 이 반은 종류를 의미하는 거지? 네. 그거는 원소야. 그런데 야, 금반에 걔 1번, 2번, 3번 싸가지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할 때 1번, 2번, 3번은 그 개수를 의미하죠. 그 반의 구성이 개수. 맞니? 네. 그걸 네. 원자라고 하는 거야. 요거 하나하나가 원자야. 알겠니? 네. 네. 개수를 따질 때가 원자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원자를 배울 거예요. 자, 원자. 자, 첫 번째 원자. 자, 원자라고 하는 거는 뭐가 원자냐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라고 나와 있잖아. 기본 입자, 입자라고 하는 거는 알갱이에요. 자, 이거를 원자라고 불러. 자, 그러면 원자의 구조 요걸 먼저 볼까요? 네. 원자의 구조는 자,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이 돼 있어. 근데 자, 아직은 원자핵은 이제 중성자를 잘 얘기하지 않는데 양성자와 중성자가 모여서 원자핵이 되고 양성자는 있지? 플러스 전기를 띄어요.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띈다라고 불러. 중성자는 중성이니까 전기를 안 띄어. 그리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어요. 그리고 있지? 이 전자가 이동이 가능해. 자, 원자에서 이동할 수 있는 게 전자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원자는 전자를 잃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을까? 네. 그렇겠지. 전자는 잃거나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동이 가능하니까. 알겠지? 네. 근데 양성자는 절대 안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중성의 원자, 중성의 원자, 이건 무엇과 무엇의 개수가 같아야 중성이라고 할까? 음. 양성자와 전자. 그렇지.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하고 같아야 되겠지. 그래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쳐지면 0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있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양성자 수가 바로 뭐를 의미하느냐? 원소 번호예요. 전화량. 아니, 양성자의 개수가 원소 번호야. 그래서 여기에 양성자 수는 원소 번호구나 이렇게 알아도 돼요. 알겠니? 네. 자, 그래. 원자의 특징을 한번 보자. 그래서 두 번째. 자, 원자의 특징은 첫 번째 뭐라고 써있는지 볼까요? 원자 종류에 따라 원자에게 전하량과 전자수가 달라요. 원자 종류에 따라. 자, 원자 핵의 전하량과 전자수가 달라. 수소는 양성자 한 개면은 전자도 몇 개일까? 그렇지, 한 개. 개요.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니? 네. 그리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네. 그래. 정기적으로 중성이라는 말은 무엇의 수와 무엇의 수가 같다는 말이야? 양성자와 전자. 그렇지.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하고 같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자의 크기는 매우 작아요. 눈으로 볼 수 있을까? 아니요. 자, 거기 뭐라고 나있는지 봐봐. 이렇게를 한 줄로 늘어놓으면 1cm 정도가 돼, 수소.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작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 자, 원자핵과 전자의 크기는 원자의 크기에 비해 매우 적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봐봐. 원자핵과 전자 크기는 원자 크기에 비해 매우 작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잠실에 야구장 있죠? 네. 야구장 크기가 이만하다고 해보자, 야구장. 근데 야구장 가운데로 가서 이제 잔디밭에 엄지 손톱만한 쇠구슬 있지, 쇠구슬. 네. 쇠구슬 하나를 뚝 떨어뜨려. 그러면은 이 쇠구슬이 원자핵의 크기야. 그리고 야구장 전체 크기가 원자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크기가 엄청나게 원자핵은 작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겠지. 네. 전자도 마찬가지야. 그만큼 작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두 번째 원자 모형을 우리가 나타낼 건데, 자, 모형을 나타내는 이유는 있지. 너무 작아서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죠. 네. 없기 때문에 만드는 거야. 모형을 만든다. 자, 그래서 모형은 자, 이런 것도 예를 들면 모형이 될 수 있어요. 자, 쇠구슬 또는 유리구슬, 클립. 알겠니? 네. 볼트와 너트. 이런 것들이 원자 모형이 될 수 있는 거야. 더 이상 깨지지 않으면 되거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원자 모형을 할 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자, 수소 하면은
양성자가 하나 있기 때문에 플러스 하나 주변에 그냥 전자가 하나 돌고 있다. 이렇게 모형을 나타내. 그 다음에 헬륨은 헬륨은 양성자에 2개가 있고 전자가 2개가 있어. 헬륨. 그러면 플러스 2개에 주변에 전자가 2개 도는 모형. 그 다음에 탄소는 플러스가 6개가 있어요. 그러면 전자도 6개가 돌아야 되겠지? 네. 자, 이런 형태로 모형을 정하는 거야. 산소는 있지? 양성자가 8개가 있어. 그러면 이 주변에 전자도 8개를 표시하면 돼. 이런 형태로 모형을 정한 거야. 자, 요걸 원자 모형이라고 불러. 알겠니? 네. 네. 희수야, 네. 졸립냐? 아니요. 저 책 보고 있었어요. 아, 그랬어? 네. 눈이 형광등에 딱 가려진 모습하고 딱 비춰갖고 아, 조금 좀 옆으로 갈게요. 괜찮아. 그래. 그게 형광등이 눈에 딱 안 걸린다. 자, 요걸 원자 모형이라고 불러요. 됐니?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분자라고 하는 건 뭔지 한번 보자. 분자. 자, 이제 분자를 볼까요? 첫 번째 분자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질의 성질을 유지하는 최소 입자. 입자라고 하는 건 아까 알갱이라 그랬죠? 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볼까? 이산화탄소의 성질을 유지하는 가장 작은 알갱이. 그럼 뭐라고 부르면 돼? 이산화탄소 분자. 맞아요. 그거지. 이산화탄소 분자. 자, 물의 성질을 유지하는 가장 작은 알갱이. 그러면 물 분자. 물 분자.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맞니?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분자를 한번 얘기해 볼 거야. 자, 첫 번째 분자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있지? 둘 이상의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자, 둘 이상의 원자, 저기 둘, 자, 숫자를 셌지? 네. 두 종류가 아니라 둘 이상이니까 원자라고 표현한 거야. 만약에 두 종류 하면 원소라고 표현해야 되겠지. 네. 그래. 둘 이상의 원자. 그런데 잘 봐야 돼, 여기서. 모두 비금속 원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분자라고 불러요. 금속 원소가 들어가 있으면 분자가 아니야. 알겠지? 네. 절대 알고 있어야 돼. 금속 원소가 들어가 있으면 분자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예외적으로 1원자 분자도 있어요. 자, 예외적으로 1원자 분자가 있는데 그 3개만 외우자, 우리. 자, 원자 1개가 바로 분자인 게 있어. 네. 일반적으로는 둘 이상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의 원자가 바로 분자인 거는 헬륨, 네온, 아르곤 요 3가지만 외우자.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맞는지 봐봐. 모든 분자는 둘 이상의 원자로 구성된다. 맞아, 다 틀렸어. 틀렸어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왜냐면 1원자 분자라고 하는 헬륨, 네온, 아르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잘 봐. 세 번째. 자, 분자는 원자로 나눌 수 있니? 네. 네. 1원자 분자 말고
일반적으로 분자는 원자로 나눌 수 있고 나누어질 때 뭐가 사라질까? 원자. 물질의 성질을 잃는다라고 불러요. 자, 분자를 뭐라 그랬어? 물질의 성질을 유지하는 최소 입자라 그랬잖아. 아, 네. 네. 그러니까 그 분자를 나누면은 분자가 아닌 거야. 이제 다른 물질이 됐잖아. 네. 그러면은 물질의 성질도 사라져요. 이해됐니? 네. 자, 그리고 같은 원자로 구성되어도 같은 원자로 구성되어도 원자 수가 다르면 다른 물질이에요. 자, 그 중에 예를 들어보자. 물은 H2O인데, 자, 과산화수소 H2O2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이런 것이 또 산소는 O2야. 네. 근데 오존은 O3. O3예요. 자, 산소는 우리가 호흡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체지만 오존을 호흡하잖아? 그러면 우리 세포들이 다 망가져. 그래서 오존이 많을 때 오존주의보가 일어나죠? 네. 그래. 그러면 자, 이제 선생님이 분자식을 하나 알려줘 볼까요? 여러 가지 분자 모형을 배울 건데 뒤쪽에서 분자식을 배우는데 자, 잘 봐. 자, 그거는 뒤쪽에 가서 배우자. 바로 뒤에 나오니까. 네. 자, 분자 모형도 나오죠? 네. 네. 자, 분자 모형도 역시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만드는 거야. 모형을 만든다. 자, 그래서 자, 예를 들면 물은 큰 동그라미 하나에 작은 동그라미 두 개를 붙였어요. 그리고 자, 산소는 큰 동그라미 두 개로 붙여놨어. 맞죠? 네.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 큰 동그라미 두 개에 작은 동그라미 하나씩을 붙였어요. 맞니? 네. 암모니아는 큰 동그라미 하나에 작은 동그라미 세 개로 붙여놨어. 자, 그 다음에 자, 염화수소는 작은 동그라미 하나에 큰 동그라미 하나를 붙여놨어요. 이런 걸 분자 모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네. 됐니? 네. 네. 자, 뒤쪽으로 이제 원소와 분자의 표현으로 넘어갈 거야. 나왔어요? 네. 네. 자, 원소와 분자의 표현을 볼 건데 자, 첫 번째 원소 기호. 자, 원소 기호를 했지. 옛날에 연금술사가 제일 먼저 나오니? 그쵸? 네. 연금술사는 원소를 그림으로 나타냈어요. 근데 원소의 종류가 많아지면 그 그림 다 외울 수 있을까? 아니요. 못 외워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자, 누가 나왔니? 볼턴은 원안에 알파벳이나 그림을 그려 나타냈다 그랬죠? 네. 볼턴은 원안에 그림이나 글씨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놓고 G. 이거 뭐 같니? 맞아. 금 같죠? 금. 응. 그래, 이걸 금으로 표현을 했어. 자, 이런 그림으로 원소가 니네 한 118가지가 있다면 외워지니? 아니요. 아니요. 그거 못 외워요. 선생님도 그렇다면 절대 외울 수가 없지. 자, 세 번째. 자, 거기 보면은 베르셀리우스라고 나와 있지? 네. 맞아요? 네. 그래. 거기에 보면은 자, 베르셀리우스는 원소 이름의 알파벳을 이용하여 나타냈다 그랬죠? 네. 베르셀리우스. 자, 원소 이름에서 자, 원소 이름에서 있지? 첫 글자와 중간에 두 번째 이후에 글씨를 이용하여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베르셀리우스의 이 원소 기호를 쓰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첫 글자는 대문자, 그 다음에 그 후는 소문자로 써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네. 자, 그래서 베르셀리우스의 자 보자. 자, 하이드로젠이라고 하는 게 이게 수소야. 근데 봐봐. 여기에서는 H 한 글자만 땄어요. 그래서 H를 대문자로 쓰는 거야. 네. 자, 그런데 자, 요게 헬륨이거든. 자, 첫 글자는 수소하고 똑같지? 네. 그래서 두 번째 글자까지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헬륨. 자, 근데 또 봐봐. 이 염소거든. 자, 염소는 잘 보세요. 첫 글자하고 두 번째 글자를 따지 않고 세 번째 글자 L을 땄어, L. 그래서 CL이라고 쓴 거야. 자, 근데 잘 보세요. 대문자 이건 I지. 네. 네. 원소 기호야. 그런데 이렇게 쓰면은 이건 대문자 아니야. 이건 소문자 L이에요. 네. 그 다음에 대문자 L은 이렇게 써야겠지. 네. 자, 그 다음에 또 봐봐. U를 쓸 때 크게 이렇게 썼다. 이거 대문자야, 소문자야? 소문자. 소문자요. 이거 소문자야. U는 이렇게 써야 대문자가 돼. 작게 쓴다 그래서 이게 소문자가 되는 게 아니야. 끝에 이렇게 말려 있으면 이건 소문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자, 그러면 거기 책에 원소기호 몇 가지 쭉 나와 있니? 네. 네. 그거 다 외워야 돼. 알겠어요? 네. 네. 자, 거기에 있는 원소 기호는 무조건 다 외우기 그냥 써. 별표해놔. 다 썼니? 네. 네.
자, 거기에 나트륨하고 그 옆에 소듐이라고 쓴 거 있지? 네. 나트륨은 우리나라 말로 읽는 거고, 소듐은 영어로 읽을 때 소듐이라고 읽어요. 그리고 칼륨도 영어로 읽을 때는 포타슘이라고 읽거든. 그래서 괄호 속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야. 네. 자, 그러면은 원소기호 이거 다 외워야 되고 분자식을 배울 거예요. 자, 오늘은 분자식까지만 배울 거야. 네. 그리고 외우는 시간하고 문제 푸는 시간 줄 거예요. 알겠니? 네. 네. 자, 거기에서 분자식 한번 보자. 자, 분자식에 잘 봐. 자, 여기에서 자, 요렇게 작은 숫자로 쓰는 게 있거든. H2 또는 H2O라고 쓸 때 요 작은 수 있지? 맞니? 네. 요 작은 수들은 결합하고 있어요. 결합하고 있어요. 라는 거야. 그리고 그 앞의 원소의 수를 의미해. 자, 즉, 자, A를 이렇게 우리가 큰 거를 A라고 해보고, 작은 걸 B라고 해보자. 네. 자, 3A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 앞에 있는 3은 뒤쪽의 모든 것의 배수예요. 지 모두의 배수. 자, 그런데 자, 얘 A가 3개란 뜻이지? 네. 네. 그래, A가 3개인데 자, 얘는 A를 이렇게 서로 띄워놓은 게 3개란 뜻이에요. 희수야, 알겠니? 네. 만약에 자, A3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A가 3개 결합한 거. A 3개를 이렇게 붙여야 돼. 알겠니? 네. 네. 그러면 3A와 A3는 분명히 다른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걸 그려볼까요? A2, B2라고 하면은 자, A 2개하고 B 2개가 결합해 있다. 이런 얘기니? 네. 맞아요? 네. 모형으로 그릴 때는 A2, B2는 이렇게도 A2, B2야. 이렇게도 붙어 있으니까. A 2개, B 2개가 붙어 있어요. 네. 알겠냐? 네. 자, 그러면 만약에 A, B2라고 하자. 그러면 A, B2가 2개 이런 뜻이지?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A 하나에 이, B가 2개가 결합해 있고 A 하나에 B가 2개 결합해 있어요. 이런 뜻이 되겠죠? 네. 이렇게 분자식을 표현할 거야. 자,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분자식의 종류가 있죠? 네. 자, 거기 봐봐. 수소 H2지? 네. 네. 그러니까 H가 2개가 결합해 있죠? 네. 네. 탄소 O2, O 2개가 결합해 있지? 네. 일산화탄소 CO, C 하나하고 O 결합해 있죠? 네. 자, 물 H2O, O 하나에 H 2개 붙어 있니? 네. 암모니아 NH3, N 하나에 H 3개 붙어 있죠? 네. 염화수소 HCl, H 하나, Cl 하나 붙어 있고, 오존 O3니까 O 3개 붙어 있고, 이산화탄소 C 하나에 O 2개 붙어 있죠? 네. 과산화수소 H2O2는 O 2개, H 2개 붙어 있고, 메테인 CH4, C 하나에 H 4개 결합해 있지? 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자 모형이라고 불러.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분자식 다 외워야 돼요. 한 개만 있는 건 없는 거죠? 한 개만 있는 거 있었지 아까 이론자 분자. 헬륨, 헬륨이랑 그거 네온, 아르곤 요 3가지만 외우라 그랬잖아. 맞다. 네.
이거는 한 개만으로 분자가 될 수 있는 것들이야. 네. 자, 근데 그 옆에 분자가 될 수 없는 것들 있지. 옆에 플러스 강의에 있니? 네. 분자로 이루어지지 않은 물질의 표현이라고 나와 있지. 네. 아, 그래. 자, 그것만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야. 자, 분자로 이루어지지 않은 물질. 이 표현은 어떻게 하는지 잘 봐. 금속류 있지, 금속류. 네. 금속류는 금속 원자들이 모여 있어요. 자, 금속 원자들이 모여 있는데 금속의 원소 기호로 물질을 표시하게 돼 있어. 네. 알겠니? 네. 네. 철 하면은 어떻게 쓰면 되냐면 그냥 Fe(라고 쓰면 돼. 철이라고는 물질도. 자, 구리, Cu, 금, 네. Au 이유. 이런 식으로 외우면 돼. 네. 자, 네. 그런데 자, 이온으로 결합된 물질이 있거든. 그 밑에 보면은 염화나트륨이라는 게 있니? 네. 그게 뭐냐면 자, 양이온 결합 물질이라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으로 구성된 물질이 있어. 자, 이런 물질은 최소 정수비로 물질을 표시해요.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봐봐. Na는 금속이고 CL은 비금속이거든. 소금이야, 소금. 예. 근데 거기 봐봐. Na 옆에 Cl, Cl 옆에 Na 육면체 그려져 있지. 네. 네. 얘네는 1대1로 결합해 있어요. 이러는 거야. 이해되니? 네. 근데 염화칼슘 CaCl2는 1대2로 구성돼요. 라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네. NaCl은 1대1로 구성되지만 CaCl2는 1대2로 구성돼요. 네. 그 다음에 산화알루미늄 Al2O3 얘는 2대3으로 구성돼요. 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네. 요 정도까지 알아두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질문할 거 있나요?